투데이 시작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한 개요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만이 아닌 비관세 장벽과 고령층을 상대로 가짜 카드 배송을 앞세운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지난 연말 발령했던 소비자 경보 등급을 상향했습니다. 사의 조성현 1경비단장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수행한 직속부하이자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인데요. 헌재에서 증언을 거부한 아시안게임에서 피겨의 차준환, 김채연 선수가 동반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쇼트 프로그램에서 일본 선수들에게 뒤졌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반전 드라마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주로 대화하겠다며 협상 실무진을 꾸리는 연결해서 국제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대만의 한 백화점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정슬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사고는 대만 가장 뜨거운 이야기 들어보는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어제 끝나고 9차 기일이 지정이 됐죠. 심판이 마무리 단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위법성이 드러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셨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정 관련한 질문들을 좀 드려볼 텐데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화요일 추가 기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이제 교수님 의견으로는 18일에 마지막 변론 기일이 될 수 있으라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앞으로의 대선 일정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2월 말이면 3월 초에 좀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련 와그라그 플러스입니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말자 씨의 재심이 시작됩니다. 사건 발생 61년 만에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최근 부동산 중개 때 만만치 않은 중개 수수료 때문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허위 매물이나 사기 거래 위험이 있어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하는 일이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유족에게 북한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휘준 앵커가 돌아옵니다. 제가 진행하는 뉴스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